안녕하세요, 남정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가연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또 칼럼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이제 교수님께서 쓰신 글쓰기에 관련된 칼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글쓰기의 최상은 잘 베끼는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글쓰기에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싶어서 근데 교수님 되게 글을 되게 잘 쓰시잖아요. 엄청 유명하시고 잘 쓴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을 고도에 표현할 수 있는 정도. 되게 저명하신데 글쓰기의 능력은 타고나신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후천적인 노력으로 어떻게 되신 건지 여쭤보려고. 후천적인 노력으로 좋아지는 거는 은는이가를 배치하는 거는 좀 후천적으로 늘어나는데 나머지 대부분 다는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고 발상. 그래서 베끼기의 글쓰기 표에서 베끼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베끼기라는 말에는 약간의 그 중의적인 느낌이 있는데 손으로 쓰는 거잖아요. 베낀다는 손으로 베끼는 네. 거예요. 좋은 문장을 이렇게 손으로 써보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은 독서는 손으로 하는 거예요. 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문장을 보면서 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똑같은 상황에 닥쳤을 때 그런 톤의 그 정돈된 문체와 표현으로 그 생각이 정리해서 나와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베끼기가 좋은 글을 손으로 필사를 해보라. 필사가 필사를 제일 좋은 방식이에요. 네. 필사보다 더 좋은 것은 외우는 거 아예. 외우는 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문체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가령 이제 기문체 같은 거, 기문의 카레노래 같은 거는 스타일이 굉장히 강한 문체. 형용사 부사가 별로 없고 동사 명사만 있는 거. 이걸 한 100번이나 200번 정도 읽게 되면은 외우게 돼요. 외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연양이 이제 오늘 뭐 시내 나갔다가 어떤 네. 상황을 닥쳤는데 그 상황을 갖다 집에서 일기로 쓸 때 그 네. 문체로 쓰게 돼. 생각이 그 문체로 나와요. 그러면은 보통 자신만의 문체를 가지는 게 좋다고 하지 않나요? 그러면 자신만의 문체를 가진 작가가 10명이 안 돼. 누가 뭐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누구 문체구나 할 수 있는 거가 예전에 조세희, 난장이가 쏘린 자동고, 김훈, 미문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문열, 그 다음에 서정인, 최근 작가 중에서는 박민규. 이 정도가 문체로 되는 거죠. 그럼 자신의 문체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소설가들이 게으르다는 얘기지. 한국 소설가들은 많이 게을러요. 공부를 좀 안 해요. 네. 그러면은 보통 글쓰기 하면 독서가 이렇게 항상 붙어서 따라서 예.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독서를 하는 게 정말 글쓰기에 도움이 될까요? 초반에는 문체를 먼저 잡아야 돼요. 문체를 먼저 잡고 문체를 잡은 다음에 책을 많이 보면 좋은데 문체가 잡히기 전 책을 많이 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어릴 때 독서를 한다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말? 그거는 아니고 책이라는 게 그냥 공부잖아요, 결국에. 네. 그래서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을 담아두는 거고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이걸 조합해가지고 해결하는 능력을 배우는 건데 우리는 독서하고 공부를 별도로 분리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는 글쓰기를 학문의 영역으로 생각을 잘 안 해. 독서랑 글쓰기가 다르다 생각을 해. 독서랑 글쓰기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다르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잘못되어 있는 풍토 중에 하나죠. 제가 교수님 칼럼 여러 개 읽어보면서 네. 든 생각이 되게 짧은 문체를 가지신 것 같아서 네. 되게 읽기가 저는 쉬웠거든요. 제가 글 읽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네. 되게 재밌게 잘 술술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체가 되게 좋고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짧은 문체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어요.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글이 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많다는 거. 자꾸 이렇게 뭘 설명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동사 명사만 가지고 쓰는 그게 제일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신문 기사를 갖다 보면서 글쓰기 연습을 한 셈이어가지고 형용사가 별로 없어요. 동사 명사만 쓰고 그리고 이렇게 운율을 맞춰서 쓰는 거에 습관이 돼가지고 대략 이렇게 리듬이 생기게 이렇게 그런 것들인데 원래 글쓰기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흔한 얘기긴 한데 가르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거. 다만 이제 나 보여주는 거죠. 제자들한테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단다.
아. 그 다음에 학습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재능에 최대한까지 끌어올리는 건 가능해요. 네. 근데 없는 재능을 개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건 어느 종목이나 다 똑같아요. 재능이 있지 않으면 힘들죠. 그러면 재능이 있으면 하긴 저도 제가 성악가잖아요. 근데 확실히 재능을 원래 가진 애들이랑 약간 후천적으로 노력하는 애들이 좀 따라가기가 힘든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절대 못 따라가요. 네. 걔네들은 놀고 연습을 많이 안 하는데도 성적이 잘 나오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해도 저희는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럼 거기서 누가 1등 하냐면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애가 목숨을 걸었을 때 네. 이럴 때 김연아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되게 이거 베끼기라는 게 되게 완전 표절 막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럼 이제 모방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뤄낸다 뭐 그런 의미예요. 이건 또 글쓰기에 또 약간 별다른 문제인데, 별다른데. 여기 뭐 그런 얘기 있을 거야. 아마 저기 이렇게 원고제 주문이 들어오면은 블로그를 갖다 이렇게 쫙 엮어서. 100개 와요. 100개 와가지고서 마음에 드는 거, 그다음에 확인이 확실한 거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딱 몰아놓은 다음에 제가 그냥 필지로 바꿔요. 순서 바꿔가지고. 그럼 새로운 컨텐츠가 하나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다행히 또 들어가 보면 너무 자세하게 자료들 조사를 많이 해서 너무 고맙게도 나는 그 돈도 안 주는데 블로그에다 이렇게 열심히 뭐 연구해서 쓰는 분들 너무 고마워요. 인터넷이 너무 좋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인터넷은 별로 안 좋아요. 저한테는 좋아요. 근데 약간 인터넷이 정확한 정보가 있고 그냥 자기 생각만 적는 정보가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게 좋아요? 인터넷은 첫 번째는 인터넷을 갖다 이제 검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적어도 인터넷에 없는 얘기는 써야겠다 생각할 때가 첫 번째가 많고, 네. 여기 오는 거든 있는데 왜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갖다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 이런 것들을 더 쉽게 써주는 예화를 풍부하게 들어주는 방식. 그러니까 이 예화는 다른 데서 갖고 오는 거죠. 세대 간 단절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할 때, 네. 우리가 보통 뭐 20대와 60대 해가지고 20대 진보 학생과 60대 그렇게 그 아스팔트 바로 흔히 말하는 이런 분들의 이런 것들 있을 때 그냥 그 세대 간 간극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다른 각도에서 예화를 들어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대한민국의 20대와 60대 사이는 40년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이 40년은 물리적인 40년이 아니고 다른 나라로 치게 되면 한 200년쯤 되는 격차예요. 60대는 구루마라는 걸 타본 사람들이고 지금 친구들은 다 이 스마트폰을 쓰면서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친구들이잖아요. 이거는 서양에서는 200년 전에 조상과 그 후손이 만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격차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가난했던 세대와 가난이란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가 공존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크다는 거죠. 가난이란 느낌 받아본 적 있어요? 막 없어서 죽을 것 같다. 그렇진 않지. 예. 근데 그 굶는 세대가 있었다는 거지. 굶었던 세대하고 그 살을 빼겨서 굶는 세대가 공존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당연히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를 갖다 다른 식으로 풀어주는 거하고 그냥 막연하게 갈등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다른 얘기 같다 생각이 들고. 스마트폰 세대와 스마트폰 세대 공존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법은 교수님께서 투지폰 쓰시잖아요. 예. 그런 이유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해서 왜 그냥 스마트폰 안 쓰시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 이메일을 확인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 예.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너무 편해요. 그래요? 그리고 요새는 또 트렌드가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가령 뭐 이렇게 이 도청 같은 게 안 되기 때문에 특수 직종에 종사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고전적인 저 사람 클래식한 걸 좋아하는 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 설마 스마트폰도 있고 저것도 있겠지 생각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도 있고, 아무튼 고맙죠. 그렇구나. 근데 저가 베끼기라는 단어를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읽다 보니까 표절이랑 모방이라는 게 좀 같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둘의 차이가 좀 모호한 것 같아서 좀 알려주실 수 있는지. 표절과 모방이요? 네. 갑자기 어려운 걸 질문해가지고. 표절하는 건 사실 도둑질이에요. 모방은 자기가 그걸 갖다 노골적으로 밝혀놓은 다음에 흉내내는 그런 방식인데, 밝히고. 예, 모방. 그래서
그전 하루키의 작품들을 혼성 모방이라는 이상한 말을 써가지고 모방이라는 단어 가지고 있는 이 베끼는 걸 갖다가 희석시킨 그런 개념이 있긴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칼럼을 쓰게 되면은 이 칼럼을 갖다 읽고 나서 네.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람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람도 역시 한두 명. 나머지 그냥 이게 도대체 뭐 무슨 말인지 하는 사람이 50% 정도 될 거고, 한 네. 50%는 뭐 괜찮은 얘기가 안 돼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아까 말한 재능과 관계된 거거든요. 학생들한테 하는 거는 글을 가르치는 거가 아니고, 네. 학생들이 아직 접해보지 못했던 좋은 텍스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을 올려주는 거지. 선생님이 하는 일은 그런 일이에요. 어차피 100명 중에 진짜로 글을 쓸 친구들, 재능 있는 친구들은 한 5명 내외거든요. 얘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외에 아이들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할 일이 있는 거가, 글 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소설을 쓸 친구도 있고, 네. 하다못해 저 홍보회사 들어서 보도자를 쓸 사람도 필요하고. 근데 글쓰기는 상당히 유리한 사회생활의 조건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음대 다녔으니까 네. 그 어떤 음반을 처음 들었을 때 네.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음반이 있어요. 너무 노래를 막 잘 하면은 나는 왜 이렇게 되지 못하나 하고 이렇게 자책하면서 잠을 못 잔죠. 어떤 노래가 그냥 제가 지금 똑같은 곡을 내가 부르고 있는데 어.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릴 때 좀 약간 그거하고 약간 다른 개념인데, 이게 처음 듣는 노래예요. 네. 근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야. 이런 경험 최근에 해본 적 있어요? 그냥 뮤지컬 뮤지컬에서? 네. 어떤? 레미제라블 그 레미제라블에서 영화로 나왔었잖아요. 영화로 나왔을 때 그런 충격을 많이 안겨주는 거가 선생님이 하는 일이에요. 너무 관심이 생기거든. 자꾸 들어보고 해서 안목을 높여가는 거지. 안목을. 네, 안목을 높이고, 그 다음에 아주 옛날 것을 소개할 때는 약간의 그 필터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들려주는 거고. 저 같은 거는 이렇게 소프라노 중에서 가장 낮은 음역대가 알토 말고 또 무슨 네 글자인데 무슨 어쩌고저쩌고 토? 여자 거요? 여자 중에 가장 낮은 음역. 메조 말고. 알토가 아니라. 콘트랄토. 콘트랄토 거의 되게 좋아해요. 거의 없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때 한번 처음, 오늘따라 유난히 기억이 안 되네요. 그걸 들었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게 텅 빈 그 넓은 공간에서 피아노 한 대 달랑 놓고 녹음한 음반이었는데, 밤에 잠이 안 오더라, 들었을 때. 근데 그런 음반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 아는데, 그것을 저한테 이제 소개해준 사람은 안목을 가지고 나한테 해준 거, 네가 한번 들어봐라. 그런 걸 해주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나중에 학생들 가르칠 기회가 생기면은, 네. 뭘 다 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얘가 느낄 수 있는 걸 갖다가 얘가 잘할 수 있는 거, 얘가 어떤 노래를 들려주면은 얘가 반응을 보일 것 같은 거, 이거를 갖다 해주는 게 좋은 선생이라는 얘기지. 그 시에 재능이 없는 학생한테 소설을 계속 보내주는 무식한 선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안목이 있어야지. 얘는 시 쓰래, 얘 언어를 보니까 얘는 소설 쓰래, 그리고 이 학생은 전과할 학생,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해줘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 많이 알고 이렇게 해서 길을 자꾸 열어주는 거고, 네. 새로운 작가가 만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사람들은 다 애초에 다 정해져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다고 봐야죠, 거의. 그런데 이제 어떤 거냐면은, 한 번도 그런 걸 겪어보지 못해가지고 그 길을 들어주지 못하는 학생들은 되게 불행한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게 되면은 애가 가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다양하게 노출시켜가지고 애가 어떤 데 흥미를 느끼고, 그 중에서 특히 어떤 게 재질이 있는지를 파악해주는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 난 아직도 제가 그 마라톤에 탁월한 특별한 재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어릴 때 달려갔었는데 잘 달리시나 봐요. 잘 못 달리죠. 가령 바이올린 같은 거는 네. 평생 한 번도 안 켜보 좋은 사람이 인구의 99%쯤 될 거야 아마. 근데 켜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있는 애가 사장되는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경우는 그냥 개인이 불행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개인이 있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 하나를 가지고 집중하는 우리 방식이 별로 하면 안 된다는 네. 거가 다중지능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지능 테스트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공부도 하나의 재능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재능에 들어가요. 그래서 8가지가 되는데 다양한 재능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골라주는 게 가장 좋은 거지.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이 레일라라는 노래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아. 근데 제가 이렇게 알아보다가 보니까 에릭 클랩턴이 조지 해리슨의 아내를 데려갔다고 해야 되나? 아. 뺏어갔다? 계속 구애를 해가지고 결국 그래서 이혼을 시키고 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외로워질 때는 어떻게 할 텐데 뭐 그런 가사가 나오는데 네. 이걸 반드시 일렉트릭 버전으로 들으세요. 일렉트릭 버전. 저도 그 중학교 때인가 그 LP판을 처음 딱 올려놓은 순간에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런 책이 많을수록 사람 예술적 깊이는 다각도 넓어진다는 거고 절대로 그 언플러그드 버전으로 듣지 말고 일렉트릭 버전으로 처음에 크게 들어야 돼요. 아, 제일 크게요? 제일 크게. 이걸로 가능하면은 이걸로 듣지 말고 소리 반 공기 반 그렇게 들어주게 되면은 그 충격은 굉장히 커요. 그 외국에 그 어린아이들이 기타리스트 이렇게 락 음악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어릴 때 봤던 공연에 한번 그 충격을 받게 되면은 잊지를 못하는 거야, 강렬하게. 그러니까 저 앞에서 누가 기타를 치게 되면 소리가 우리는 스피커에서 터져 나오는데 거기는 소리가 쭉 가르면서 나오거든요. 방에서 지나가거든요. 이걸 한번 하게 되면은 기타가 치고 싶은 거야, 막. 이런 체험을 갖다 하게 됨으로써 이제 그 연주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우리 그런 경우 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음악을 하니까 네. 가능하면 다양하게 음악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질문하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물어볼까요? 뭘 물어보지? 좀 그러면은 이렇게 필사도 해보고 이렇게 다 글쓰기를 노력을 해보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필사도 약간 모방이잖아요.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약간 무조건적인 모방은 발전이 없지 않을까요? 자기만의 그래도 뭔가가 있어야지. 모방을 하려면은 엄청난 공력이 필요해요. 쓴 사람보다 더 많은 공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면은 책에도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책의 흐름. 네. 근데 대부분의 책들을 보면 책의 흐름이 없어. 편집이 안 돼 있는 책들은. 나름대로 썼다고 하는데 그 흐름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다산 같은 경우는 책을 막 봐요. 네. 여러 개 보다가 마음에 드는 게 써가지고 옆에다 놔요. 나중에 이걸 갖다가 자기 생각대로 새로 편집을 해. 순서가 바뀜으로써 글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거기다 밑에다가 이제 다산에 뭐를 찾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도 딱 쓰는 이런 식의 방식인데 달라지는 거야. 책 편집에 따라가지고. 완전히 그런 이것은 굉장히 고도한 기능이지 일반인들한테는 잘 안 되는 안 되는 거. 예. 이건 많이 베낀 다음에 그리고 아무튼 남의 걸 다 가져다가 대중적으로 한 2% 정도 다르게 통찰을 집어넣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2% 정도. 그땐 통찰이 들어가야지. 통찰. 이 통찰은 물론 딴 데서 빌려온 거죠. 그런 걸로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글쓰기라는 거는 좋은 거고 가장 좋은 거는 어쨌거나 마음에 드는 책이 있으면은 네. 반복해서 읽으세요. 외울 때까지. 외울 때까지. 최소 100번, 많으면 100번. 저는 좋은 책들은 제가 좋아했던 작가 한 사람 거는 한 400번, 500번씩 읽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게 그 사람 문체예요. 누군지는 비밀입니다. 저기 음악도 그렇잖아요. 많이 듣잖아. 네, 많이 듣죠. 같은 거예요. 완벽하게 듣게 되면은 길이 보인다는 거죠. 다 길은 하나로 통한다는 특히 예술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모쪼록 다른 사람들이 계속 그 반복해서 100번, 200번 반복해서 듣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이가연 학생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방송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